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638페이지 보시면 요약집이요. 자, 세율입니다. 세율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 세율도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재산세 세율 구조는요, 차등 비례세율과 그 다음에 초과 누진세율 다정됩니다. 그래서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먼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지방세 주요 세금들 다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하는데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다 가감 조정합니다. 그때 작년 시험에 들어왔지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그 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당연도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자, 제가 요거 단서 규정이 예전에 이제 여기 이제 추가가 되고 신설이 됐을 때 그랬어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제가 그랬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이 예전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틀렸죠? 자, 제가 맨날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작년 시험에 나온 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X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그 얘기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밑줄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 합산한 여기다가 구분한 X입니다. 자, 구분한 X죠?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납세 의무자 우리가 할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주택이 있어요.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택은 항상 이 건물과 토지요 하나로 합산한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요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또는 구분한 이렇게 바꿉니다.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이미 시험에 이렇게 나왔고요.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색이 나왔어요. 이 나온 색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그러면 아까 배웠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자, 만약에 시가 표준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면 저 나온 색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세액 계산할 때 하여튼 주택의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건물과 토지 구분한 이러면 틀려, 여러분들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 재산세 세율, 자,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 분자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분리대상 토지는 007-24 비례세율인데 B자에 동그라미요. 분비죠? 네, 분리대상 토지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007-24 비례세율인데 007%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우리 토지 이용 구분할 때 했었잖아요. 2%는 어떤 거예요? 공장,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그 외에도 몇 페이지에 걸쳐서 빽빽하게 그냥 엄청 많이 나와 있죠. 0.2%, 2%, 제일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자, 근데 찍어서 그냥 우리가 공부합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2%고, 4% 어떤 겁니까? 사치성 재산 토지요. 그래서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가 이게 이제 4%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인데 비례세 구조로 되는데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우냐? 높이로 외우라고 그랬죠? 007-24
비례세율. 다 같이 해보려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거라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는 어떤 거? 사치성 재산 토지,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머리 글자에 또 동그라미 하셔야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루예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루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자의 동그라미, 또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상가토지 이런 것들 얘네들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자의 동그라미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이렇게 외우셔야죠. 예, 그래서 토지 세율 구조.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왜 안 따라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분비, 종루, 별루입니다. 자, 맨날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그걸 왜 외우나 했는데 30회 시험 같으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초과 누진세율 대상을 골라라. 토지에서는 어떤 게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에요? 종루, 별루.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 종루, 별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됐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건축물은 그냥 건축물은 건비예요. 그래서 그냥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은 건비 요거만 아셔도 되는데, 자,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는 것만 아셔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건축물은 거기 건자의 동그라미고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요. 여러분, 차등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시험에서 재산세,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뭐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건축물은 뭐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 골라라. 건축물은 고르면 안 되죠. 건비인데.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이고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요, 이것은 0.5%예요. 0.5%.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이제 2배로 이제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 외곽 지역이에요. 시 지역인데 여기가 시 외곽 지역에 처음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 주변에 집들이 막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공장이요, 주거지역에 있으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이때 이 공장은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아무리 도시형 내 꽃피랑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나갈 때까지 전속기간 동안 계속 0.5%의 세율을 정합니다. 나가라 그런 의미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줄여서 우리는 이거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몇 프로요? 0.5%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내 건축물, 고급 확장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니까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몇 프로? 4%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다가 제가요 뭐 하나만 더 좀 추가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걸 추가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건축물 세율은 0.25%죠. 그 다음에 0.5% 시지역의 주거, 그러니까 이건 일반 건축물이고, 일반 건축물. 그 다음에 시지역에 줄여서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아니고 중과세율인데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외울 건데요. 1.25%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 0.25% 표준세율의 5배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과밀옥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이요. 과밀옥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요거 1.25%로 중과세예요. 표준세율의 5배인데 0.25%예요. 그 다음에 4%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요. 그래서 건축물은 사치성 재산 건축물. 자, 고급으로 확장용 건축물, 골프장 내 건축물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축물은 세율을 어떻게 외우냐면 보세요.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건비, 비례세 구조만 돼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세율을 한번 외워보면 고득점을 위해서요. 자, 어떻게 외우냐? 얘네들을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분당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분당에서요. 근데 어떤 주부 수강생 보면 항상 그 주부 수강생은 옷차림이요. 거의 왕비 아니면 공주예요. 그냥 항상 흰색 계열에다가 블라우스 같은 흰색 계열에다가 레이스 달린 거에다가 온갖 장신구 다 하고 있죠. 항상 좌신하게 앉아 있고 뭐 질문할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들려. 아주 조용조용 물어봐가지고. 그런 주부 수강생인데 어느 날 제가 저 복도에서요 화장실 가는데 저쪽에서 그 주부 수강생이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있죠. 육두문 날리면서 막 통화했어요. 야 이씨 막 하면서 막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깜짝 놀라, 저 수강, 이상한데? 그래서 가는데 그 수강생이 막 이렇게 육두문자 날리면서 통화하고 있다가 목소리 내려가고 통화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하면서 창피하다고 도망갔거든요. 나중에 그 주부 수강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군데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통화했냐고 그랬더니 중딩 남자 아들인데요. 얘네들은 좋게 얘기해서 안 되고 목소리부터 기선제압하면서 야 이 새끼야 막 해야지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중딩 남자 아들하고 통화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보세요.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4 죽어비례세요. 그죠? 그래서 요거 건축물 높이로 외우는데 건비인데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비례세요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요. 건축물 세율 어떻게 외우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비례세요. 025 어떤 거예요? 일반 건축물. 05 0.5%는 시직의 주거지역내 공장.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밀역 적용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죽어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 아셨죠? 한 번만 더 건축물 건비인데 어떻게 외우냐고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비례세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재산세 세율, 건축물 세율을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이 시직의 주거지역내 공장은 하여튼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요. 도시형 내 꽃피란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택을 보겠습니다. 주택은요, 여러분.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져요. 별장은 4% 비례세율이에요.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요 고급택을 포함합니다.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고급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린세율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택은요 0104, 0.1에서 0.4%까지 과표간 4단계 초과 누린세율 정도예요. 그래서 초과 누린세율 대상을 골라라. 주택도 별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도 초과 누린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0.4%까지 정도됩니다. 자, 근데 올해 올해 재산세 세율을 깎아주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이야. 이거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거 9억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9억 원 이하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6억을 9억 원까지 높여가지고 이제 깎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입법 예고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는 벌써 뉴스 듣고서 벌써 고가 주택 같은 거 9억으로 돼 있으면 지금 실거래가 9억 초과죠? 고가 주택 양도세에서.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개정 내용을 반영 안 한 거 아닌가요? 하면서 지금 뉴스 듣고서 12억 아닌가요? 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일단 바뀌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지금 그 기준을 지금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올해 시험 범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재산세 요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세율 깎아주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입법 예고가 된 게 없어요. 뉴스에서만 정부 여당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얘기만 듣고 뉴스만 들었지 아직 저희들은 그 입법 예고가 돼서 법 조문을 봐야지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입법 예고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강의 촬영하는 현재는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괜히 시험 볼 때 헷갈려, 여러분들.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뉴스 보고서 질문하시지 말고 제가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개정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거면 반드시 여러분께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기 전에 개정세법도 보고 가라고 얘기하고 등등
관련해서 제가 꼭 얘기해 드릴 거예요. 얘기해 드리고 특히 마무리 과정, 구시월 과정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최종적인 개정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정이 올해 시행되는 거면, 개정이 돼도 시행되는 거면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개정이 되는데 시행 시기가 내년이다, 우리 시험과 관계없다, 그러면 얘기 안 해드리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뉴스 괜히 신경 쓰고 있다가 또 틀리지 말고 여러분들. 자, 봅니다. 그래서 요거 9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거 같은 것은 이거를 그 시험에서 가격 기준을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 원이야. 지금은 이제 6억인데 9억으로 바뀔 예정이고, 바뀐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과표관 4단계 초과운수율입니다. 자, 이렇게 깎아주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일반적인 주택은 0.1%인데 1세대 주택자로서 공시가격 일정 가격 이하 재산세 인하 대상인 주택은 005,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예요. 제일 낮아요. 005.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4단계 주택, 잘 모르겠으면 고급주택 포함해서 별장 2의 주택은 4단계 초과준수율이다. 이거만 아셔도 되고요.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도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고, 주택 가액에 따라서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초과 누진세율 정한다는 거, 이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4%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소유자 주택별에다가 여러분 교재 소유자별 합산 X에 넣으세요. 여기 주택별에다가 니은번 639페이지 표에서 주택에서 니은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번 주택별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해놔요? 소유자별 합산 X예요. 그래서 여러 채 주택이 있을 때도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 여러 채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 합산하여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면 틀려요.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광고옮기는요. 얘 비례세를 정되는데, 선박광고옮기는 비례세를 대상인데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그래서 5%, 고급 선박은 5%, 그 다음에 나머지 선박광고옮기는 0.3%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재산세에서 세율이요, 요걸 정리해 둡니다. 요거는 시험에 요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는데 요거만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데, 잘 보세요.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에요. 얘 몇 프로라고요? 5%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그 다음에 골프장이요. 얘네들은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별장 고급 오락장은 몇 프로? 4%예요.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요. 올해 고급 주택의 가액 기준이 취득세에서 배웠죠? 바뀌었었죠? 6억이었다 얼마로? 9억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액 기준 같은 거. 하여튼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고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에서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있죠? 얘네들이 세율이 토지 중에서는 굉장히 최고 낮아요. 007%예요. 자, 근데 재산세에서 최고 낮은 것이 어떤 거냐면 이게 얘네들이 최고 낮았었는데 이제 더 낮은 것이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 현재는 6억, 이제 9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거 6억 원 이하, 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하 주택인데 과세 표준이 만약에 이게 과세 표준이 6천만 원 이하다. 자, 6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은 0.05%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고 낮습니다. 0.05% 세율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6억, 이제 9억으로 바뀔 예정인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게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운수율인데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05%로 이게 최고 낮다는 거, 최고 낮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정리해 둡니다, 여러분. 아셨죠? 고급 선박 5%고,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농지목장이면은 007%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격 일정 가격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깎아줘가지고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 할 때는 0.05%로 최고 낮다는 거.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639페이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 있죠? 자, 요건 뭐 편하게 한번 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걸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령이 정하는 시가순액 6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 세율 정한다. 이게 이제 6억이 9억으로 바뀔 수 있고요. 아직 입법력을 못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누구의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 계산한다. 이거는 취득세든 자 재산세든 취득세든 재산세든 또 종부세든 다 신탁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수 계산한다? 위탁자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3번, 4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40페이지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중과세율입니다. 과밀옥적 원형 내에요.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자 재산세 중과세하는데 이때는 도시형 공장은 어떻게 하냐? 제외입니다. 아까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은 도시형 공장도 포함해서 0.5% 세율 정했죠? 025, 0.5%. 자, 그건 주거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리 도시형 내 꽃피란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0.5%고 그 다음에 얘는 과밀옥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에서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입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면 안 되니까. 어떤 게 도시형 공장이냐? 도시지역 내 꽃피란 공장이야. 하여튼 얘는 여기 보세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하는데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러면 틀려요.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또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몇 년간? 5년간 일반 건축물 0.25%에 100분의 500, 5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합니다. 쫙 밑줄이요. 105배. 그러니까 요게 1,000분의 12.5, 즉 125세요. 125세 프로가 되는 거예요. 1.25%가. 자, 그래서 여기 공장 여러분들 하여튼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는 거, 신증설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5년간 표준세율이 몇 배? 5배 밑줄이요. 그래서 125세 프로가 된다. 3번 재산세 도시적분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요. 자,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한번 보세요. 2010년도까지 자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이게 이제 비슷비슷한 세금들을 통합을 시켰어요. 재산세로요. 그랬을 때 종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것이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자,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옛날 도시계획세가 들어온 건데 이 도시계획세는 어떤 세금이냐?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그래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세금인데 도시지역 바깥에서 걷어서 도시민들을 쓰면 되겠어요? 그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래서 이 세금은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또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은 도시지역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어떤 세금을 내냐면 지금까지 봤던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에다가요. 이 산출세에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이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토지건축물 주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즉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서 구한 그 과세 표준에다가 0.14%의 도시지역분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이요. 요거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액에는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포함한 세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도시지역분은. 자, 그런데 그 교재 한번 보시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자, 법령에 따라 규정된 도시지역 중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밑줄이요.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또 밑줄이요. 도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밑줄이요. 선박한 국민 아니에요. 재산세. 자, 이거 도시지역 중 재산세, 이 도시지역부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세, 자, 세율 중에서 계산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0.14% 세율을 중에서 계산한 이 도시적 분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래서 얘는 뭐 참고적으로. 자, 보시는데 어떤 거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해당 연도분의 니은의 세율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지자체장이 여기 보세요. 이 0.14%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0.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여기 좀 지워야 되겠는데 여기 자꾸 헷갈리네.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보세요.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조정해요. 그래서 0.23% 최고 한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자들이 뭐 제한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시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도시적분에서 0.23%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모든 도시지역분 세율이 아니라, 자 보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요.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지형도면이 고시됐어요.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희생된 거니까 제외하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토 중에서 지상 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이런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가요. 이런 없는 토지는 도시적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민들을 위해서 녹지 공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러면 법령의 반대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중에서 이런 지상 건축물 같은 시설이 있는 토지는 도시적분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이런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가시고 취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도시적분이 어떤 건지 취지만 알고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8 납세지를 봅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지는 않고 그냥 한 번 정도 이런 취지라는 거 알고 이런 거 한번 훑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납세지 보기 전에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을 현재 시가순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맞네요? 네. 2번 시장분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 규정한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법인 또는 국가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보유세인 재산세는 뭐로 과표가 적용된다? 시가순액으로.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20년 전에 시가순액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국수공판법 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그 8천만 원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매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재산세도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매년 재산세가 부과돼요. 8천만 원으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세인 재산세는 뭐로 과표 결정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재산세는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합산한 주택의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 세율 정합니다. 그죠? 구분 계산은 그럼 틀리고. 5번은 뭐 세부담 상한에 관한 건데 130% 읽어보시고요. 자, 이따가 또 봅니다. 3번이고 개인 법인 소유 관계없이 항상 재산세는 시가표 내고 결정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X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보며 그렇습니까? 예,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예,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비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3번 법령에 따른 2번이 정답이네요. 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고급주택, 얘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고급주택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한다. 아까 앞선 문제하고 있던 걸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합니까? 아니고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정합니다.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이다. 주택인데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70%입니까? 공정시장가율이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다? 60%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됐고, 예. 재산세 납세 절차인데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재산세 납세 절차는 뭐 시험에 거의 뭐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납세지입니다. 재산세 납세지는 뭐 별거 없어요. 예,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그 부동산 소재에 관한 시군구,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데 토지건축물 주택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 주소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죠. 네, 부동산 소재지. 그래서 토지,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다 X입니다. 토지 소재지고 각각의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주택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자 보겠습니다. 재산세 부가 징수 보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7월 1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징수 방법 보십니다. 자,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데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여러분 올해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그냥 고지서 버리면서 그냥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해 볼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고지서 발부할 때 늦어도 납기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 이건 시험에 이미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신고의무인데요. 이 신고의무라는 게 어떤 거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과세 기준일 10일 이내에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신고 사유냐? 그러면 자, 권리 변동이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거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보세요. 신탁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입니다. 근데 위탁자가 납세무자예요. 근데 다만 이거는 뭐냐면 이 수탁자가 이게 신탁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지 납세무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납세무자는 위탁자고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이것이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니에요. 언제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아닙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사유 발생일이 X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꼭 주의하시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까 납세의무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매매하는데 만약에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 을이.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돼요. 그러면 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요. 지금 6월 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인 갑이고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매수인 을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6월 10일까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 등기하는데 등기는 안 됐지만 잔금은 5월 31일 날 치렀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요.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요. 잔금 언제 주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면 아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변동이 있거나 그런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이행이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0일 이내요. 사유 발생일 아니라는 거. 사유 발생일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 봅니다. 이와 같은 신고 없거나 사실과 다른 때는 지자체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등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자, 재산세는 여러분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이 모든 것을 재산 상태나 납세의무자를 파악해서 자,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지자체장한테, 세무공무원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 내라고 납세 고지서 달라오면 세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걸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협조 의무 같은 거예요. 이런 걸 좀 신고해 달라.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제재 없어요. 근데 다만 이 공부상 소유자가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이행이 안 돼요. 그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되는데 이런 신고를 안 하면 그래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재산세 누가 납부하게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지 가산세 제재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정기분에 대한 납기입니다. 표에 별 표시하시고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 같은 것도 9, 10월이 됐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공부가 전혀 안 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못 외우고 있으면. 그래서 무조건 알아둡니다.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30일이에요. 자, 토지분은 언제예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만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가지고 두 번 나눠 징수하죠.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다만 그런데 하여튼 9월달 되면 매년 뭐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여름에 냈는데 재산세 왜 또 보내냐 그래서 항의 전화하면 그 공무원이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에서 올해 1년에 낼 세금을 절반은 7월 달에 저 내신 거고 요번에 나머지 절반을 요번에 받는 겁니다 하면서 납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라고 하고 막 화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다만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안단위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택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분일 때만 20만 원 이하일 때. 자, 한꺼번에 7월 달에 7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답니다. 해안단위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또 여러 번 나왔던 것이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요.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시부는 뭐 지자체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세후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6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42페이지 보시니까요.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여러분. 소액징수면제. 자, 보시면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징세비 절감을 위해서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까 스트레칭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오늘? 아유 어쩐지 스트레칭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목 운동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예.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예. 자 한번 보시면 소액징수면제. 자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죠. 소액징수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고유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얘기인데 아까 그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 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세요.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어야지. 네. 자, 말이 혼나가네 갑자기. 자, 올해 아까 그 제가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아까 문제 제가 냈던 건데 문제. 이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는 올해 2021년 신설된 규정인데요. 이거는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자, 어떤 얘기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나 가산금 체납소음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소음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신탁 다 해버리고 나는 뭐 내 거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만약에 자 세금,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요. 자기 그 재산으로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한 그 재산에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꾸면 뭐 뻔하지 뭐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바꾸겠죠. 이게 포인트는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딱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 개정세법 신설 규정이니까 별표시에서 또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봅니다.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일단 봅니다.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전년도 세계 105% 못 넘게 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면 130%. 이거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공시가격 6억 초과했다 130%라는 걸 주의합니다. 150% 아니라는 거. 근데 토지건축물은요.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표를 보세요. 거기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150%입니다. 무조건 150%예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150%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든 6억 초과했든 무조건 150% 토지건축물. 그래서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어요. 올해 그 주택이나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 계산됐습니다. 올해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15만 원.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는 1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저 수업 시간에 10만 원, 뭐 10만 원에 대해서 150%는 15만 원이라고 강의하던데 그거 150만 원 아닌가요?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10만 원에 100%는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50% 절반은 얼마예요?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50%는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그래서 150만 원이 아니냐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산세, 우리 부가세 한번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산세는 부가세는 재산세액의 20%, 도시적부는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의 20%로 지방교육세에 부과됩니다. 그럴 때 우리 지방교육세, 자
재산세, 부가세목은 왜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진이 이렇게 배웠죠? 재진이. 재산세는 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몇 프로요? 20%요. 도시적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재산세가 20%입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어지는 세금이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 지역자원 시설세인데 소방분이 그렇습니다.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으로 바꿔요. 아닙니다. 재산세 친구는 누구예요? 소방분. 얘가 재산세 친구입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방분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이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하시면 돼요. 재산세 친구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인데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는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것을 작성 기록합니다. 그래서 흔히 재산세를 우리가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이 있어서 또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를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10 재산세 물납입니다, 여러분. 자, 물납과 분할납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요. 요거 또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